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뉴스도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의 안타까운 사망 속보로 시작합니다. 김 씨가 일했던 업체에선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죽음의 되풀이를 막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남공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재순 씨의 유가족들이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옛 일터를 찾았습니다. 김 씨의 유품인 옷을 받아든 아버지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김재순 씨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엔 또 다른 파쇄기 컨베이어 벨트에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없이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어요. 사고 직후 해당 기계에 대한 노동청의 안전진단과 개선 지시가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매년 안전보건공단 등의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파쇄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점검 먼저 하죠. 이제 점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통보받은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청 역시 최근 3년간 이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 김재순을 막기 위해선 안전점검 인력을 늘리고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제 중소영세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율이 높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대책을 더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집행유예와 벌금 등에 그치는 미약한 처벌 탓이라는 주장입니다.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당연히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회의 청년들이, 이 사회의 노동자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박모 씨를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대중교통 승객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오늘부터 광주에서도 시행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큰 혼선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이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는 상황이라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탑승이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탑승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답답하긴 해도 어쩔거요. 아니 전 세계가 난리인데 하고 다녀야지. 답답하다고 안 하고 옆에 사람도 피해주면 쓰겠어. 아니 오히려 안 하면 더 오랫동안 마스크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짧게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중교통 기사들 사이에선 마스크 안 썼다고 승차를 거부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인데 그래도 그거는 말로 하고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태워주셔야죠. 그런 기사가 얼마나 있을란가 싶네요. 손님하나 모시기가 보물찾기인데 이런데 저런데 타시면 감사하더라. 광주시는 시민 한 사람이 방역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내일부터 2단계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과밀학교에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에 대해 병행 수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도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생 수 900명이 넘는 초등학교 2곳과 700명 이상인 중학교 3곳 등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부제 수업과 격주 격일제 등교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죠. 이 작품을 포함해 천여 점의 유물이 소장된 고산 윤선도 전시관에 빗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사적인 전남 해남 노구단 안에 지난 2010년 개관한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천장을 뜯어내자 빗물이 줄줄 셉니다. 야, 너무 심하다요. 10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한옥과 양옥 구조를 접목해 지은 건물인데 지하의 제2전시관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부랴부랴 전시 유물을 옮기고 지난 18일부터 전시관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제2전시실 부분에 일부 천장에서 누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집중호우 때 좀 물이 떨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2, 3년 전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했지만 땜질 처방만 계속해 온 겁니다. 전시실 2곳과 다목적실, 영상실, 수장고 등을 갖춘 건물 보수도 보수지만 유물 상태가 더 큰 걱정입니다. 공제 윤두서 자화상 등 국보와 보물 10석점을 포함해 1775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상태가 보존 상태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한 보존 처리를 한 다음에 유물 상태 확인, 여기 아직도 모르는 누수 원인 파악, 그리고 보수 작업 기간을 고려하면 전시관 재개장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정보기술의 미래로 불리는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인재를 육성하는 사관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AI 사관학교에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실무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광주 AI 사관학교의 모집 정원은 180명. 모집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4배가 넘는 748명이 지원했는데 4주간의 기본교육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만 교육생으로 선발됩니다. 까다로운 선발 관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전공자들은 물론 6개월짜리 사관학교에 다니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도전한 이들까지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사실 AI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기가 힘들고 AI에 관련된 내용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투자 약속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이버메딕이 11번째로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본사와 공장을 광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서 맞춤형 훈련 시스템을 개발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광주시 인공지능 사내대학도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2달 만에 재개했습니다. 7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모여 인공지능 역사와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며 업무 능력의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공무원이 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사내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에 속도가 붙으면서 AI 중심 도시 도약에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차 265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시민이나 광주 지역 법인사업장으로 출고 순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보급 예정된 수소차 가운데 65대는 취약계층과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수소 충전소 구축 부지 인근 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수소차 구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 서식을 작성한 뒤 내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흥의 한 폐염전을 매립하는데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석탄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축사를 짓는 데 사용된 석탄재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공만 간척진의 폐염전.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 일대 6헥타르 면적에 대한 성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여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사용되고 있는 성토재 성분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환경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석탄재가 성토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용된 석탄재만 30여만 톤이 넘습니다. 법인 측은 성토재로 사용된 석탄재가 하동 화력에서 정상적으로 반출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침출수도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환경오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최근 인근 축사 성토재로 쓰인 석탄재에서도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만큼 보다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도덕면 내에서 석탄재에서 납이나 카드뮴 이런 구리 같은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규모로 매립되고 있는 이런 곳에 그 침출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고흥군도 환경오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최근 2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허용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석탄재 성분 성토재에 대한 환경오염 가능성에 석탄재 사용 사업 현장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식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폭행 혐의로 수배 중이던 40대가 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가 끝나자마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화환으로 지인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다니던 A씨는 지난 9일 홍콩에서 입국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자마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법인 정이사 9명이 선임돼 법인이사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선대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하고 신원조회 등 임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를 최종 선임함에 따라 법인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습니다.